여러분, 대화하다가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아, 방금 그 말 왜 했지? 분위기 싸해졌네. 혹은 분명 열심히 설명했는데 상대는 딴청만 피우네. 네, 바로 그 순간 우리 모두 경험해봤죠. 오늘은 그 난감한 순간들을 해결해줄 책을 소개합니다. 제목부터 아주 인상적이에요. 직설적이고요.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부제는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 과학적 대화의 법칙. 네, 듣자마자 이거 내 얘기잖아 싶죠. 저자는 앨리슨 우드 브룩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데요. 하버드 MBA 학생들이 줄 서서 듣는 최고의 인기 강의가 바로 이 대화의 기술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미 사람 마음을 얻는데 성공한 분이죠. 책의 핵심은 토크 원칙 4가지입니다. T. 토픽스. 대화 주제부터 제대로 잡아라. A. asking. 질문이 곧 최고의 무기다. L. 리버티. 가벼운 농담이 얼음 같은 분위기를 녹인다. K. kindness. 결국엔 친절이 승부를 가른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웃기려다가 썰렁해 본 적 있죠? 이 책은 그런 사회적 민망함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돌릴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추천사 또한 화려한데요. 방송인 이금희, 아나운서 오상진, 그리고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까지. 읽고 나면 이게 그냥 잡담의 기술이 아니라 진짜 인생 기술이구나 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실패 없는 대화 매뉴얼이라는 것. 둘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학 연구란 점. 셋째, 무엇보다 읽다 보면 실패담에 위로받고 성공담에 용기까지 얻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앨리슨 우드 브룩스의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함께 읽어볼게요. 강의를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학생들이 속속 강의실에 도착했다. 강의용 슬라이드를 열고 있을 때 앞쪽에 앉은 조 씨가 질문을 했다. 어제 왜 대화 주제를 생각해오라고 하셨어요? 내 요구가 몹시 못마땅하다는 목소리였다. 전날 나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과 이야기 나눌 주제를 적어도 5가지씩 적어오라고 말했다. 어려웠나요? 라고 내가 물었다. 아니요, 금방 끝났어요. 하지만 대화를 위해 준비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요. 대화 주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늘 일부 학생은 불만을 느낀다. 그들의 심리적 불편함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나의 이름으로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불만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계속 강의에 집중하길 이라는 뜻의 미소를 조 씨에게 보냈다. 그날은 대화 서클의 날이었다. 늘 학기 시작 무렵에 진행하는 활동이다. 그동안 대화 서클을 숱하게 진행했는데 영상을 통해 하든 직접 대면 대화를 하든 늘 나오는 반응이 있다. 즉, 대화를 계획한다는 것에 심한 반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꼭 있다. 평소 업무회의 안건을 꼼꼼하게 준비하거나 취업 면접에서 할 답변을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도 그렇다. 그들은 일상적 대화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거짓되고 조작적인 행동이라고, 또는 당혹스럽거나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심지어 비생산적인 행동이라고 여긴다. 대화를 앞두고 준비하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말하는 태도가 마치 연습한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져 상대방이 대화에 흥미를 잃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강의실에서 대화 서클을 진행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다. 서로에 대해 알고 대화를 녹음하고 분석해 뭔가 배우는 과정에 익숙해지고 자신과 타인이 준비한 주제로 대화하는 것을 연습하고 대화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그날은 강의의 겨우 셋째 날이라서
일부러 이런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조 씨뿐 아니라 다들 속으로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다. 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강의실에는 의자들을 2개의 큰 동심원 형태로 배치했다. 안쪽 원의 의자가 바깥쪽 원의 의자와 마주보도록 한 형태였다. 학생들은 5번 연속으로 매번 다른 파트너와 각각 5분씩 대화하며 모든 대화는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녹음된다. 나는 그들에게 주요 목표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 각 대화를 얼마나 즐겁게 느꼈는지 평가하고 녹음한 대화를 다시 들어보고 다음 강의 때 특정 대화가 다른 대화보다 즐거웠던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5번 중 첫 번째 라운드는 일종의 준비운동이었다. 이때는 학생들이 대화 주제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정해주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주제였다. 만일 순간이동이 가능하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당신이 잘하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요? 영화나 TV 캐릭터 중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5분간의 대화가 끝나면 휴대전화 앱을 열어 2분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했다. 파트너와 나눈 대화와 관련해 다음 문장에 얼마나 동의합니까? 학생들은 각 문장에 대해 1에서 7점으로 답했다. 즐거웠다, 어색했다, 파트너와 함께 많이 웃었다, 내가 대화 주제를 통제했다, 주제가 마음에 들었다, 내가 준비해온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한다고 느꼈다, 파트너가 내 말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등.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면 바깥쪽 원에 앉은 학생들이 자리를 옮겨 대화 파트너가 바뀌었다. 이후 4번의 라운드에서 그들이 주제를 결정했다. 각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나는 원한다면 준비한 주제 목록 중 택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비한 주제로 말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중에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도 된다고 말이다. 2-3번 대화 라운드를 진행하고 나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듯이 보였다. 조 씨까지도 말이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다 끝난 뒤 학생들은 지친 모습이었다. 처음에 원 모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퀴 달린 의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대화 서클이 아니라 대화 축제가 한바탕 벌어진 뒤의 풍경 같았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그들이 자랑스러웠다. 25분 동안 집중해서 상대의 말을 들으며 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도 자신에게 박수를 보냈다. 간식이나 음료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의자를 다시 하나의 큰 원 형태로 배치한 뒤 각자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애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대화 서클이 상당히 재밌다는 사실에 놀랐다. 친구들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된 기회였다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매년 그렇듯 이번에도 일부 학생은 대화 주제를 준비한다는데 반감을 느꼈다. 몇몇은 전날 준비한 주제를 잊어버려서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씨를 비롯한 몇몇은 다른 이유로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고 싶지 않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꼭 준비한 주제로 대화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내가 반론을 펼칠 차례였다. 여러분이 파트너와 대화하는 동안 내가 돌아다니며 관찰해봤는데 미리 생각해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은 부자연스럽지도 인간미가 없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가 진행됐죠. 서로 죽이 잘 맞아 보이던걸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자 너도 나도 의견을 냈다. 많은 학생이 뜻밖에도 준비한 주제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투표했습니다 배지를 옷깃에 단 붉은 머리의 여학생은
사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리 목록을 만들어놔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다. 다른 파트너와 대화할 때부터 미리 준비한 같은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매번 재밌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집업 재킷을 입은 학생이 말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주제 목록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굉장히 요긴했어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수업이 끝나고 짐을 챙기는 조 씨에게 물었다. 조 씨는 주제를 미리 생각해오는 방식이 여전히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대화 서클 동안 파트너와 왓츠맨의 닥터 맨해튼에 대해 매우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대답했다. 그때 마침 조 씨의 파트너가 옆을 지나가기에 나는 그녀에게도 물어봤다. 그녀는 그것이 준비한 주제였다고 말해 조 씨를 놀라게 했다. 그 다음 수업에서 나는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했다. 그들이 대화에 매긴 평균 점수, 그리고 대화의 즐거움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변수를 알려주었다. 데이터 양상은 다른 대화 서클 때와 비슷했다. 즉, 그들은 즉흥적으로 진행한 대화보다 준비된 주제로 나눈 대화가 훨씬 더 재미있었다고 답했다. 나머지 학기 동안 학생들은 강의실과 일상에서 주제를 준비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의무적 과제로, 나중에는 선택에 따라서 했다. 그런 연습이 거듭되면서 조씨 또한 주제를 미리 생각해 놓으면 훨씬 만족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90%가 넘는 학생이 화제 준비하기를 내 강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런데 어째서 주제를 미리 준비해도 조씨가 걱정한 것처럼 대화가 부자연스러워지거나 상대방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일까? 30초만 투자해 대화 주제를 미리 구상하면 정말로 만족스러운 대화가 가능할까? 여기에 답하려면 먼저 일반적으로 대화 주제를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한다. 네, 책의 본문 중 첫 번째 원칙, T는 주제다 라는 부분의 초반부를 좀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실제로 제가 이 하버드 MBA 스쿨에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교수님이 인기가 많은지 수업 방식이 어떤지도 참 궁금했는데 그럴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론만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실습을 정말 제대로 체험을 하면서 직접 몸으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하는지, 근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 등등을 정말 직접 몸으로 느끼는 그런 수업이더라고요. 이 첫 번째 원칙, T는 주제다. 이건 사실 저의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를 만날 때, 특히 정말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더 이런 준비 없이 만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원리와 뭔가 이런 원칙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살짝 준비를 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의 주제를. 네, 그분들은 그냥 잠깐 떠올려서 오는 거겠죠. 그걸 막 숙제하듯이 적었다기보다는 앨리스 누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0초만 생각해도 대화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만나도 그 사람과의 짧은 대화, 30분 또는 1시간의 티타임에서도 어떻게 대화가 유익하게 흘러갈지가 정말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 없이 만나면 아시죠?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오게 됩니다. 네, 아무 말 대잔치를 방지할 수 있는 이 토크 기법.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네, 너무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말 꿀팁들 쫙 정리가 돼 있고요. 두꺼운 책이라고 해서 정말 벽돌책 이런 느낌 아니고 너무나 술술 읽히는 재미있는 이론서예요. 한번 대화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분들 쭉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책 가지고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